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기세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 얘기해도 지치지 않는 조선주 이야기 오늘 해드릴 텐데 이 HD 현대마린 엔진이요. 최근 하나오션과 선박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선주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 오늘 HD 현대마린 엔진 약간은 좀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기업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종목이 사실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를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상장사가 한 2,600개쯤 되기 때문에 2,600개 상장사를 유명한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알테오전 이런 시총이 이제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은 수시로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우리가 오래됐으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런 많은 대다수의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명을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갖다가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 역시 앞에 HD가 붙었죠. HD는 뭐냐면 과거의 현대중공업, 조선업의 대장주죠. 현대중공업이 지주사로 개편하면서 HD라는 지주사가 있고 중간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딸린 많은 조선 계열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HD 현대마린 엔진이다. 그러니까 HD 현대마린 엔진은 HD그룹, 현대중공업 그룹의 계열사다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 조선과 관련된 기업이니까 이 회사도 조선과 관련된 회사이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럼 이제 어떤 회사냐? 조선과 관련해서 어떤 회사냐? 엔진을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HD 현대마린 엔진은 HD그룹에서 선박에 필요한 조선에 필요한 엔진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엔진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한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일단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꾸준히 약진해 왔고, 그렇죠. 최근 증시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또 업종으로 이름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조선주들 속에 엔진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목 수익률도 꽤 괜찮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빠른 기업들은 재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이제 대다수 기업들은 작년 내내 이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올해까지 수익률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에 붙은 이게 조선을 직접 제조하는 그 선박을 제조하는 기업들 HD 현대미포, HD 3호는 이제 그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HD 3호의 현대 3호의 이제 지분을 96% 갖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을 갖다 주로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을 하려다 보면은 당연히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 엔진에 대한 그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좀 말씀드린 HD 현대마린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 엔진이란 말은 하나그룹이 또 언제부터 엔진을 시작했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수직 계열화 차원에서 하나그룹이 이제 그 원래 HSD 엔진이라는 기업을 갖다 인수해서 하나 엔진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STX 엔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엔진만 갖고 있던 3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대로 이 3개 회사의 어떤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이제 우리 3월 1일부터 이제 NXT, 넥스트 트레이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사실은 많은 거래가 일어났고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이제 한국거래소 KLX이니까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금요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HD 현대마린 엔진의 올해 수익률 그래서 1월 2일 날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했을 때 55%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높은 것이 하나 엔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제 수익률이 STX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별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삼성전자는 올해 수익률이 어떠냐라고 보시면 삼성전자는 올해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비해서는 정말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되게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무엇이냐면은 제 주위에서 제가 종종 만나다 보면은 제가 주식 투자나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시니까 어떤 종목이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친한 분들은 자신의 종목을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2년째, 3년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포기하시고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시라 얘기하는데 조선업종이나 방송업종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선뜻 왜냐면 오랫동안 이제 그 맞물려 갖고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수익률을 보시면
도대체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은행 이자보다 못한 수익률을 거두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인 데이터가 수지니까 이거를 수용하셔야 돼요. 이런 수용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안 되는 거 갖고 있는 것보다 될 만한 업종에 그렇죠. 과감하게 예, 투자하는 것도 용기가 아닐까. 예. 그게 이제 결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일단 HD 현대 마린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9일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예, 꽤 맞습니다. 의미가 예. 있었어요. 예, 예. 이게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언급드린 공시 영향이었던 건지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공시도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엔진 사업부 엔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 마린 엔진만 잘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오션 하나 엔진도 잘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52주 신고가는 그것도 이제 놀라운 거죠. 52주 신고가라는 거는 1년 이렇게 쉽게 말하면 52주로 말하니까 잘 와닿지 않은 분들 계실 텐데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의 주가가 지금이 현재 주가가 최고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HD 현대 마린 엔진은 1년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 이후로 최고가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2017년 10월에 샀던 분 중에서 물린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사실 그 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 마린 엔진은 STX 중공업을 갖다 인수해서 HD 그룹이 사명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뭐 감자도 있고 뭐 증자도 있고 사실 그런 일을 겪다 보면은 기존의 그 개인 주주들은 막 그 불안한 심리에서 떨어져 나가기가 십상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2017년 10월 이후로 최고가라는 뜻은 사실은 이제 상당한 분들이 그 HD 현대 마린 엔진은 이미 손바꿈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손바꿈이 됐는데 신고가 이뤘어요. 그러면 사실상 매물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매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누군가를 팔고 싶어요. 왜냐하면 1년, 2년 물렸으면은 그 주식을 빨리 팔고 싶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봤습니다. 그 테슬라가 작년에 막 한 번에 신고가를 갖다가 3년째 신고가 이루니까 테슬라에 물렸던 30% 40% 물렸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더 할 것 같은데 작년 11월 기준입니다. 더 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부담 간다 팔아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매물벽은 그게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HD 현대 마린 엔진이 2017년 10월 이후로 신고가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매물벽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타당했고 그렇다면은 특별한 어떤 그 안 좋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HD 현대 마린 엔진이나 하나오션도 사실 비슷한 정도로 신고가 이루고 있고 매물벽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HD 현대 마린 엔진은 오늘 주가가 떨어지고 내일 주가 오른다고 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주, 두 달, 석 달 봤을 때 HD 현대 마린 엔진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 신고가 아니냐라고 신고가지만 사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근거를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시를 저희가 이제 뜯어볼 텐데 예.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 엔진 공급 체결한 곳이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HD 그룹의 그 많은 조선사가 아니라 예. 하나오션 이런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예. 어떤 또 숨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지. 그렇죠. 예. 그거 되게 특징적인 거죠.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오션은 독자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HHD 엔진을 갖다가 인수한 다음에 하나 엔진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자기 계열사에 하나 엔진이 있는데 불구하고 HD 현대 마린 엔진에다가 일감을 나눠줬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만큼 하나 엔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일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엔진이 없으면은 배를 갖다가 건조할 수 없잖아요. 배를 건조할 수 없으면 납기를 못 맞추면은 거기 페널티를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HD 현대 마린 엔진에다가 무려 190억에 상당하는 엔진을 갖다가 맡겼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그만큼 우리나라 조선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갖다가 구가하고 있고 하나오션이 경쟁사에다가 엔진을 갖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내일 주가 올라간다고 저는 장담 못합니다. 오늘 주가 올라간다 장담 못하지만 적어도 한 달, 두 달, 6개월 정도는 봤을 때 수익은 반드시 난다라는 것이 이번 공시에도 하나오션이 아니 왜 뭐가 좋다고 경쟁사에다 엔진을 맡기겠어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HD 현대 마린 엔진에다가 맡겼다. 그만큼 조선손 전체적으로 엄청난 호황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엔진 쪽에서 수주잔고가 예, 예. 이제 꽉 찬 흐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HD 현대마린 엔진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예. 그만큼 조선은 지어져야 되니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건조돼야 되니까 예.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번 또 생각해 보면 STX 엔진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STX 중공업을 인수해가지고 HD 현대 마린 엔진을 갖다가 사명을 바꿨는데 아까 이 차트도 잠깐 보시면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STX 엔진이라고 상장사가 또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이 굳이 같은 이제 동급이라 볼 수 있는 빅3 안에 들어가 있는 HD 그룹에 있는 HD 현대 마린 엔진에다가 일감을 맡겼다는 것은 STX 엔진은 맡을 만한 여력이 안 된다. 왜 맡을 만한 여력이 안 되느냐? 이 지금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선업체 전체에 엄청난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엔진을 갖다 맡겨야 되는데 STX 엔진은 디젤 엔진 주력이에요. 디젤 엔진이 무엇이냐? 과거에 조선업의 주력이었던 그런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 디젤 엔진을 통해서 배가 갈 수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디젤 엔진 쓰면은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물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STX 엔진을 갖다가 제외하고 다른 거를 찾아보다가 HD 현대마린 엔진에다가 일감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도 같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친환경 바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선 업종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예, 예. 탄소 제로 정책과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네요. 예, 예. 어떤 이슈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지 사실 이게 해외에서도 이런 친환경 그 규제,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이런 게 좀 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실 친환경이라는 게 하다 보면 명분은 좋죠. 환경을 갖다 돕고 지구를 살게 된 명분은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걸 새로 하려다 보면 비용이 추가되고 그리고 원래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과 원래 친환경 안 하던 걸 하다 보면 대규모로 생산을 못하죠. 그러면 원가에 대한 상승 부담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기피해야 돼요. 기피하는데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윤을 갖다가 목적하는 기업들이 굳이 친환경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CEO가 양심적이어서 아닙니다.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부에서 EU나 유엔에서 강제적으로 야 너네 앞으로 이런 물질 써, 이런 물질 쓰지 마 이렇게 강제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선업도 친환경 그래서 탄소를 갖다가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그 배를 건조하고 엔진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식으로 됐습니다. 누가 이제 그 강제하고 정책을 발휘했냐? 국제 회사기구 IMO입니다. IMO가 지난달 11일 날 이 탄소세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부과하겠다. 너네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배를 갖다가 선박을 갖다가 만들면 그러면 이제 탄소가 배출되니까 우리는 탄소세를 내겠다라는 것을 합의를 했어요. 합의란 것이 지난달 4월 10일이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되는 것은 최종 합의는 이제 올해 11월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갖다 발빠르게 물론 이거는 사실은 이미 알만한 분들 다 아시는 어떤 뉴스였지만은 뉴스와 실제로 국제회사기구가 정책적으로 이걸 갖다 결정해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디젤 엔진이 아닌 다른 엔진, 예를 들면 LPG나 LN진을 갖다 쓰는 엔진이 필요하다. 그런 선박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도 하나오션, 그러니까 이걸 미리 준비했죠. HD그룹.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과 또 하나의 어떤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트럼프가 아니고 국제회사기구가 이제 마련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오션이 눈물을 머금었겠죠. 그 경쟁사한테 일감 주는 게 좋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STX 엔진이라는 그 세컨 피어가 아닌 세컨 그룹이 아닌 그 퍼스트 피어에 있는 HD 현대 마린 엔진에 186억에 상응하는 그 엔진 계약을 맡겼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더 추세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그 이어진 추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친환경 규제 관련해서 어떠한 잣대도 들이밀지 말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대세는 또 대세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의 트렌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대표님,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실적 시즌 안에서 예. 조선사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싼 배를 수주했느냐, 비싼 배를 수주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실적 차이 예. 굉장히 크고 또 이런 것들이 고가에 납품된 물량 같은 경우에 언제 장부에 반영되는지 이런 상식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선은 뭐 한 10년 전에 엄청난 고난 행군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제 기억에 뭐 그 HD 그룹의 그때 권호갑 그 회장이었는데 CEO가 그 직원들이 출근한 게 나서서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받던 임금이나 이런 것들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흡수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조선이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부터 이제 그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작년에는 엄청난 수주가 물밀듯이 들어왔죠. 그래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밀듯이 작년부터 엄청난 수주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그대로 장부에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배를 갖다가 건조하는데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도 HD그룹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한화오션의 그 전신이었던 삼성중공 같은 그 빅3들은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저가에 혹은 이제 출혈 경쟁을 감수할 수가 없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늦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늦게 가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많이 수주를 했지만 실제로 장부에 찍히는 것은 작년 하반기 빠른 기업은 그다음에 늦으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장부에 찍히게 됩니다. 장부에 찍힌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관련된 HD 현대마린엔진도 그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많은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선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은 이제 고가의 선박이 이제 장부에 찍히고 내후년은 초고가의 선박이 장부에 찍힌다. 이것이 현재의 어떤 기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IMF 국제회사기구의 규제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 고가의 선박에 찍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이제 갑과 을에서 고객사가 통상 갑이죠. 야, 우리의 선박을 제조해 줘. 싫어? 그럼 딴 데 갈게.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종들이 사실상 이제 을이지만 실질적으로 갑의 위치에 올랐다. 왜냐하면 배를 빨리빨리 건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IMF를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29년까지는 기존에 했던 디젤 엔진을 쓰던 선박들은 탄소세를 물리니까 점진적으로 퇴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29년도에 퇴출해야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올해부터는 그 발빠르게 선박을 건조를 발주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27년, 28년에는 선박을 물려받으니까요. 양도 받으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업종에서는 큰 어떤 그 성장 기회를 잡았고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내년이 고가의 선박을 갖다 수주해서 장부에 찍힌다면 내후년에는 초고가의 선박이 장부에 찍히고 실질적으로 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갑의 위치에서 그 선사들과 협상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떠오르냐면 TSMC가 떠오르죠. TSMC는 파운드리. 옛날에 파운드리란 자체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지금 TSMC 영업이익률이 50% 넘어가죠. 왜? TSMC를 만들어준 데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종을 보시는 게 좋겠고 HD 현대마린엔진이나 한화엔진을 갖다가 더불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투자 유의사항 전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개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의 가장 큰 차이점과 장점이 무엇이냐? 민첩성입니다. 기관 투자가는 어떤 종목을 살 때, 팔 때도 다 다단계로 그 결제를 받고 승인을 받고 회의를 해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 보고 이 좋은 정보에다 바로 들어갔다가 수익률이 도달하면 바로 매도하신답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뭐냐? 내가 결정한 기준 15%, 20% 수익률이 갖다가 창출되면 매도를 하시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 만약 1,000만 원 투자하신다 그러면 200만 원, 20%는 반드시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시장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때 바로 돌발 상황에 따라서 주가 급락을 한다면 그때 내가 눈여겨봤던 종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제는 무엇이냐? 내가 눈여겨본 종목이 반드시 앞으로 6개월, 1년 정도는 우상향할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방산, 조선업,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은 사실은 1년 안에 100% 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20% 현금을 반드시 확보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것이 투자 기법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 엔진, 방산, SK 하이닉스 투자 방향성 나왔네요. 네, 조호진 타키오 뉴스 대표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